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 수출을 막고 기술 자문료를 받아내려 했던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더 이상 한국에 진상을 부릴 수 없게 됐습니다. 미 법원이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고 소송을 각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규정 제10장 제810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입니다. 이에 한수원은 미국 법원의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집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민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같은 사적 기업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 18일 미국에서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한수원이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를 다루기 전에 웨스팅하우스에는 소송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제 K1전 수출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였던 웨스팅하우스의 딴지 걸기가 이렇게 법적으로 일단락되면서 한수원의 원전 수출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면 웨스팅하우스는 믿었던 미국 법원이 한수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충격이 상당해 보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번에도 한수원으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뜯어낼 심산이었는데 이게 보기 좋게 어긋난 것인데요. 이미 지난 2009년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UAE에 수출할 때에도 웨스팅하우스는 비슷한 태클을 걸었고 당시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한수원은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해 이를 무마시켰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작년 가을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폴란드, 체코 원전 수출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저작 권료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이 소송전은 웨스팅하우스 경영진의 매각전 몸값 불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브룩필드가 웨스팅하우스를 매각하기 전에 한수원으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뒤 이 회사의 몸값을 불려 처분하려는 목적에서 제기한 소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가을 한수원이 40조 원의 폴란드 원전 사업을 수주하자 웨스팅하우스의 CEO는 갑자기 폴란드 개발부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폴란드에 한국 원전을 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폴란드는 법치국가로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한국의 기술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형 원전 기술의 원천 기술은 자기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도 UAE 때처럼 거액의 기술 수수료를 챙기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2천억여 원에 달하는 기술 자문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만약 이 정도의 기술 자문료를 수령할 경우 매각을 앞둔 웨스팅하우스는 기술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기업이란 이미지를 얻는 것은 물론 자산 가치를 단번에 올릴 수 있게 될 게 뻔했습니다. 아마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는 폴란드 원전 수주 이후 갈 길이 바쁜 한수원이 소송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코너에 몰리게 될 테니 그 전에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의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성명서를 내고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동의 없이 APR 1400 모델을 폴란드에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폴란드에서 한수원의 원전 발전소 사업을 수행하는데 장애물은 없다. 원전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당시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소송전에 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한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사용 협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체결된 기술 사용 협정에는 한국형 원자로 APR 1400의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이 포함돼 있더라도 한수원은 국내외에서 영구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명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 법원이 한수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인 한국형 원전의 지적 재산권 문제가 다뤄지지 않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소송 각하만으로도 한수원은 일단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미 법원이 웨스팅하우스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한수원은 앞으로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항소를 할 수도 있지만 미국 법원이 이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미국에서의 한수원의 리스크는 많이 줄어든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캐나다 사모펀드에 매각된 이후 원전 시공을 거의 하지 않아 신규 원전 건설 능력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18년 일본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헐값에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에 팔아버린 후 이 회사는 수년째 주인이 없는 떠돌이 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수년째 제대로 된 원전 건설은 하지 못하고 반복된 인수합병으로 인해 주요 인력들이 계속 유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은 있으나 실제 공사 능력은 없는 그런 기업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쉽게 말해 원전 수주를 해도 설계만 할 뿐이지 실제로 건설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러니 미국에서도 도저히 지지해줄 수가 없는 것인데요. 오히려 미국은 한국과 원전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짓지 못하면 원전 시장 전체가 중국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원전 기술은 있지만 시공 능력 경험이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세계 원전 수주 경쟁에서 한국과 미국은 원전 설계를, 한국은 원전 시공을 통해 서로 보완해야만 윈윈 전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폴란드 정부,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의 사업 추진 결정 신청서를 접수받고 공식 검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형 원전 노형인 APR-1400 2기를 퐁트누프 지역에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퐁트누프 원전 사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만 해도 한수원의 퐁트누프 원전 건설의 최대의 변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소송과 지분 참여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미 법원으로부터 소송 각하를 당해 소송이 무산되었으니 이제 한수원 앞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장애물 하나가 제거된 셈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지분 참여를 얼마나 할 것인가, 폴란드와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요. 폴란드는 퐁트누프 원전을 건설하면서 한수원에게 49% 지분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대한 자금을 조달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웨스팅하우스 문제도 제거됐으니 이제 지분 참여 비율만 합의된다면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건설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세계 원전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어느 나라가 수주할까입니다. 그런데 이때 체코가 최종 입찰 제한 서마감 기한을 2주 늦춘 것도 한국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는 내달 2일까지 서류를 제출하고 평가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두코바니 원전은 사업비 약 1,600억 코로나, 약 9조 2,500억 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체코는 2029년 건설에 착수해 2036년 상업운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한수원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됨에 따라 원전 수출의 장애물도 해결되었고 체코 원전 수주에도 더없이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때 우크라이나는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이우를 찾은 한국 기업인들과 만나 한국의 대용량 원전 기술과 태양광 발전, 정유시설 개발, 증설 등 모든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해달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이 2차 전지 강국이란 점을 잘 아는 듯 핵심 소재인 리튬 광산을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구상도 내놓았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선 다량의 리튬 매장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원전 건설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우크라이나 댐 복구 지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리튬 광산 개발 사업은 2차 전지 기업들이, 그리고 태양광 발전은 하나 등이 앞장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현대건설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지사를 설립해 동유럽 소형 모듈원자로 SMR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앞으로 동유럽은 물론 중동 지역 원전 수주전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